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학종 원서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좀 망한다. 그런 거 좋은 한번 말씀해 접근입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네. 그냥 쉽게 원서를 이렇게 써라 이거보다도 네.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범하지 않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확률이 높일 수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원서를 쓰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해도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떤 점이 제일 안타까우시나요? 저는 학생들이 6장의 수시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6장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흔히 정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장의 카드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흔히 정시에서 적용하는 원칙 그대로 하나의 상향, 하나의 적정, 하나의 안정이라든지 요거의 배분을 바꿔가는 정도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상향인 학교의 경우 흔히 하는 말로 쫄아서 낮은 학과를 맞아요. 지원하고 반대로 자기 기준으로 안정 내지는 하향이라고 생각되는 대학에서는 자신 있게 높은 학과를 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망하는 방법의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입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향으로 생각하는 학교가 특히 그 과에서 상향으로 생각하는 대학의 좋은 학과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추가 합격을 했을 때 다른 대학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은 상위권 학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에게 있어서 상향 지원 대학교다. 그렇다면 상향 높은 학과를 자신 있게 소신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있어서 안정이나 하향 지원 대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굳이 높은 학과를 써서 확률을 낮출 바에야 오히려 확실한 안정적인 카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같은 논리라면 네. 오히려 하향 지원하는 데서도 그렇게 학과를 상향으로 지원하게 되면 네. 그 학과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들도 있을 테니까 오히려 그것도 또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 학생이 올해 입시를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재수나 단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약간 모험지향적인 그런 학생 혹은 학부모님이시라면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정원을 많이 뽑는 일반적으로 상경 계열이 되겠죠. 그런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나는 올해 입시에 합격을 하는 결과를 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안정 혹은 하향 대학에 있어서는 학과까지도 확실하게 안정을 맞춰 놓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정답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의 성향 혹은 목표,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 때문에 하향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사실 학종보다 교과를 생각하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학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가지고만 지원하기에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네. 교과는 어느 정도 데이터로 좀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안정적으로 교과로 맞춰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향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본인의 생기부 상황에 따라서 네. 좀 높여 쓰는 거 이런 게 좀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전략이 아닐까. 저도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방식의 전략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정시라든지 혹은 재수나 반수보다는 안정적인 합격을 우선해 둔 후에 6개 카드 중에 사실 더 높은 데 합격하면 할수록 학생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쵸. 전략 자체는 이렇게 학종과 일반적인 교과 전형을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뭔가 도전을 해도 도전하는 게 낫지 자기가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좀 마냥 핑크빛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학교는 내 기준에 낮은 학교니까 높은 학과를 내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이것이 결국에는 6개를 모두 탈락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학생들이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특히나 자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할 네. 때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진짜 네.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6개 카드를 상향, 적정, 안정으로 배치한다고 한다면 상향의 경우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입시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찾아낸 정보나 일반적인 사설 컨설팅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 선생님이 아실 수 있는 데이터나 어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안정으로 반드시 붙어야 할 학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만큼 학생들한테 재수를 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선생님도 그것도 계실 중요한 테니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이 학교를 정말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한 2장 정도는 네. 그런 선생님의 조언들을 좀 따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매우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6장 카드를 다 그렇게 쓰기엔 그렇죠. 또 아까운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듯이 내가 6개의 상향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쓸 것인가, 어느 정도 대학까지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말씀드렸듯이 입시 커뮤니티든 다양한 사설 예측 기관이든 학원이든 이런 상담을 좀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로 나의 확실한 반복, 바텀라인은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작년 선배들, 재작년 선배들의 합격 데이터, 나와 비슷한 내신대 선배들이 어느 학교 정도까지를 합격했다 하는 그런 조언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런 조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조합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학교 선생님의 말씀만 들으면 자기의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레벨 자체가 낮아지고, 그렇죠. 반면에 밖에서 떠드는 입시 컨설턴트든지 아니면 정보든지 그거를 가지고만 선택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너무 위험한 네. 배팅이 될 수 있고. 확실히 몇 가지 정도의 안정성을 맞춰 놓으면 학생들도 지원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기는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저희가 말한 이렇게 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본인이 복수 대학에 합격을 해서 골라가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몇 달 이내에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네요. 네. 그럼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